네, 안녕하세요. 한국장학재단에 합격한 장현주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우선 선생님과 처음 뵌 거는 고등학교 2학년 후반이었고요. 그때 면접 특강을 듣고 도움을 받은 만큼 도움을 저도 드리기 위해서 달려왔습니다. 너무 반갑습니다. 네. 고맙고요. 네. 그러면 최근 합격한 회사가 어딘지 먼저 알려주시겠어요? 네, 우선 한국장학재단은 대학생들 같은 경우는 국가장학금을 통해 대부분 알고 계실 텐데요. 중고등학생 같은 경우는 한국장학재단이 되게 생소할 수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채용 공고를 보면서 알게 됐고 준비를 하면서 되게 좋은 사업도 많이 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깨달았고요. 그리고 최근에는 다양한 사업들을 확대하면서 고등학생들도 되게 친근하게 다가올 수 있는 기업입니다. 네, 지금 채용형 인턴 합격자라고 하셨잖아요. 네. 그게 뭔지 설명도 해주시겠어요? 네, 우선 3개월간의 인턴을 거치고 전환평가를 통해 나중에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채용 절차입니다. 저 같은 경우도 현재 인턴으로 지내고 있고요. 현주 학생도 혹시 특성화고 출신 맞으시죠? 네, 맞아요. 어떻게 해서 특성화고에 오게 되었는지 궁금하거든요. 네, 저도 원래는 인문계를 진학하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했었는데 그때 구미여상 입학 설명회를 듣고 선취업 후진학 제도를 알게 되고 선배님들이 취업하신 모습을 보고 저도 빨리 취업을 해서 경제적으로 독립을 하고 싶다라는 목표를 가지고 입학하게 됐습니다. 보통 특성화고를 생각하면 소위 말하는 노는 애들이 간다? 인식이 안 좋을 수도 있는데 저 같은 경우도 중학교 때를 공부 못한 것도 아니었고 특성화고에 가서도 열심히 해야겠다라는 생각으로 입학하게 됐습니다. 우선 내신은 기본으로 잡아야 되고요. 그리고 기본 자격증은 물론이고 전문 자격증이 있으면 더더욱 좋고요. 저 같은 경우도 자격증을 빨리 따고 취업을 본격적으로 준비해야겠다는 마음가짐으로 1학년 때부터 열심히 준비했던 것 같습니다. 우선 전산회계 1급 그리고 FAT 1급을 포함해서 15개의 자격증을 16개. 네. 를 보유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컴퓨터 활용 능력 2급이나 워드 프로세서 같은 자격증들은 기본으로 갖춰줘야 있어야 되고 저는 금융권을 원래 희망했었기 때문에 펀드 투자 권유 대행인이나 증권 투자 권유 대행인 같이 금융 자격증도 함께 준비했었습니다. 그야말로 너무 우수한 학생 같은데요. 내신은 어느 정도였는지 조금 물어봐도 돼요? 상위였나요? 부끄럽지만 전교 1등을 1학년 때 했었고 네. 그리고 2학년 때도 1, 2등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저희 학교는 취업 순위가 나오는데요. 종합적으로 다 계산을 해서 그때도 취업 순위 1등을 했었습니다. 진짜 네. 우수한 학생이군요. 여러분, 그래서 공부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되게 좀 특이하다, 특별한 게 특성화고에서도 내신 관리를 잘해야 된다는 건 좀 생소하거든요. 네네. 이게 인문계에서 배우는 수학과는 다를 수 있는데 보통 1학년 때는 공통 과목으로 해서 국어, 수학, 영어 이런 것도 기본적으로 배우고 있고요. 추가적으로 해서 회계같이 전공 과목도 같이 배우고 있고 2학년 때는 본격적으로 아예 전문 과목들을 중심으로 배우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주 학생은 만약에 입사하게 되면 어떤 업무를 하시는 거예요? 정확히 말해서는 부서마다 다 다른 일을 하고 있는데 저도 아직까지 거기까지는 잘 모르고 있고요. 우선은 국가 장학부서와 대출부서가 있고 그리고 지원부서가 있는데 거기 안에서도 되게 세부적으로 나눠져 있어서 대부분 사업부서로 갈 가능성이 높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우선 우리가 가장 궁금해하실 면접 얘기를 빠뜨릴 수가 없는데요. 면접은 몇 단계로 보시는 거예요? 서류 전형부터 NCS 필기 전형 그리고 1차 실무 면접 그리고 마지막은 최종 면접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럼 4단계네요. 그렇죠? 네네. 네,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네, 우선 저희 한국장학재단 같은 경우는 서류 전형이 적부였고 2단계는 필기 전형 NCS가 50%였고 그 다음에 전공도 시험을 봤었습니다. 그리고 1차 때 실무 면접은 PT 면접과 토론 면접이 있었고 2차 때는 최종적으로 임원 면접이 있었습니다. PT와 토론이 꽤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교육할 때도 얘기했었지만
인성 면접 같은 경우에는 평소에 많이 준비를 했으면 사실은 평소가 아니더라도 그 리스트를 쫙 뽑아가지고 문답을 네. 하면 빨리 올라올 수 있는데 토론과 PT는 특히 토론은 기본적인 지식이 좀 함량되어 있을 수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좀 얘기 좀 해주세요. PT는 어떻게 준비했고 토론은 어떻게 준비하셨어요? 네, 저도 이게 PT 같은 경우는 정말 힘들게 준비했었는데요. 우선 PT도 최근 시사 이슈와 그리고 한국장학재단이 무슨 사업을 하는지 해가지고 리스트를 주제를 뽑아놓고 그거를 하나하나씩 큰 전지에 직접 써가면서 구조화를 해놓고 발표 연습을 했었고요. 토론 면접 같은 경우는 저희 NCS 반이라고 취업 공채반이 따로 있는데 거기서 토론 면접을 주기적으로 진행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게 가장 큰 도움이 되었었고요. 그리고 나중에 이것들을 PT와 토론 면접이 일주일 정도 남았을 때는 아예 빡세게 돌려가면서 면접을 준비했었습니다. 금방 저한테 PT 면접할 때 왜 전지에 적었다고 했었잖아요. 네네. 저희 그때 막 할 때 실제로 대면도 했지만 비대면으로 네네. 맞아요. 줌으로 해서 벽에 이렇게 항목별로 제가 알려드리고 다 적었잖아요. 네. 그걸 실제로 면접 볼 때 쓰셨어요? 네네. 완전 도움이 되었었고요. 이게 보고서 형식 같은 경우로 해서 처음부터 목차를 설명하고 그것 완전은 형식 그대로 사용해서 PT 면접을 진행했었습니다. 그럼 PT 면접 준비하시는 분들한테 좀 꿀팁을 준다면 짧게라도 한 1분 정도 주실 수 있으세요? 아주 짧게라도. 네네. 저도 선생님께 배웠던 건데 우선 질문을 던지고 시작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야 약간 임팩트를 남을 가능성이 있고요. 마지막에 기억이 나신다면 재연 같은 경우도 해주신다면 되게 좋은 결과를 얻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평소에 아까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최근의 이슈에 대한 부분 아니면 직무적인 부분을 주제를 뽑아가지고 풀어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요? 네네, 정말 중요하고요. 저 같은 경우도 되게 시사 이슈로 나왔어가지고 당황을 했었는데 그래도 처음부터 시사 이슈와 나누고 그리고 그 기업의 사업들을 주제를 나누어서 다 같이 연습을 해보다 보면 그때 모르는 주제를 받게 되더라도 당황하지 않고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본 형식을 먼저 아시고 난 다음에 아주 일주일에 한 번 정도라도 최근 이슈를 공부하는 거 되게 중요하실 것 같고요. 토론 면접은 또 어떻게 하셨어요? 토론 면접 네네. 엄청 잘했다고 제가 솔직히 들었었거든요. 저도 토론을 처음 연습할 때는 정말 많이 버벅대고 하기 힘들었었는데요. 그때도 선생님께 면접 특강을 받고 그 뒤로부터 항상 일주일에 적어도 한 번 이상 꼭 친구들과 함께 나누어 보려고 했었습니다. 뉴스 헤드라인 기사 같은 것들을 따와가지고 주제를 정해서 친구들과 찬반 토론도 있고 그리고 토의형 토론도 요즘 되게 이슈인데 그때부터 토의형 토론을 준비했었습니다. 수업 잘 들었네요. 저도 잘 들었어요. 그러면 토의형 토론과 또 찬반형 토론이 있는데요. 실제로 면접 보실 때는 어떤 토론 형식으로 하셨습니까? 저희는 토의형 토론을 했었습니다. 대부분의 공기업 같은 경우는 토의형 토론을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PT 토론 주제가 토론 면접까지 이어졌어가지고 되게 많이 당황을 했었죠. 그래도 열심히 했었습니다. 근데 현주 학생이 갈 때 토의형 토론을 하면 쭉 이렇게 동그랗게 앉아있어요? 어떻게 앉아있어요? 저희 조가 8명이 있었는데 네. 8명과 다대 다로 봤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이렇게 원형으로 해서 1명, 2명 이렇게 앉았었어요. 그러면 진행자도 혹시 있어요? 그때 면접관님들이 3분 계셨거든요. 그때는 아예 딱 시작하자마자 저희는 참여를 안 합니다 하고 저희끼리 진행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졌었어요. 네, 가장 중요한 면접이 또 인성 면접인데요. 인성 면접은 어떻게 준비하면 좋을까요? 우선 저도 힘들었던 부분이 말을 구조화하는 연습을 되게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도 대답 질문을 쓸 때 아예 그대로 써가지고 달달달 외우려고 했던 경향이 있어가지고 처음에 되게 어려워했었는데요. 이게 키워드 중심으로 적어놓고 그것을 스토리를 외우려고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말하는 연습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달달달 외우는 것보다 자연스럽게 키워드로 해서 그 키워드만 틀리지 않고 그 내용을 좀 변경해서라도 할 수 있다는 건데 맞나요? 네네. 그리고 자기가 하고자 하는 말을 생각하고 스토리 중심으로 정말 외우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도 선생님들께 많이 피드백을 받았던 게 스토리를 외워라. 그리고 내가 하고 싶은 얘기를 중심으로 해라 라고 했었습니다.